하면서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은 OX로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정리하는 시간. OX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한국 BNC인데요. 오늘 코스닥의 대다수의 종목이 좀 빠지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부진한 상황 속에서 한국 BNC의 상승이 날로 나타나며 시총 순위를 바꾸고 있습니다. 두 분은 경구용 치료제 모멘텀을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OX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두 분의 선택은 OX 나뉘어졌습니다. 한민재 팀장님은 일단 더 두고 보자라는 O 의견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만약에 이번에 승인을 받게 되면은 네. 전 세계 최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달에 지금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이 FDA 임상 2상이 들어가면서 지금은 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목표 인원이 174명인데 80명 정도가 투약이 완료가 됐고요. 관련해서 지금 투약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이상 결과에 따라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FDA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온다고 하면은 어쨌든 전 세계에 지금 치료제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이 후보 물질의 원 개발사가 대만의 회사인데 골든 바이오텍입니다. 근데 이 한국 BNC가 8월 달 말에 한국,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뭐 제조라든지 판매에 대한 판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해가지고 이 골든 바이오텍의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FDA 승인을 받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에 좀 뿌려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보다 이제 주가의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8%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고가가 25%인데 지금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지금부터 좀 횡보를 하면서 잘 다져준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추후의 결과에 따라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런 FDA 긴급 사용 승인이 되는지 그리고 이상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번에 치료제로 인해서 주가 많이 올랐지만 지금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만약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HLB를 봤을 때도 지금 한국 BNC가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HLB 같은 경우에도 주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많이 버텨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지금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주가 횡보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어서 그것도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이 한국 BNC도 비슷한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임상 이상을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그래도 좀 유의미한 그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한국 BNC 지금 당장 급상승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결과 유무에 따라서 업사이드가 충분히 열려있다 정도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BNC O 의견 주셨고요. 반대도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점을 걱정하시나요? 네, 이성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간다고 무조건 더 갈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시총이 3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티로퀴놀 관련된 임상, 이상, 뭐 3상도 아니고 2상이죠. 네.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총 3조까지 왔다. 과연 이게 보통 이를 통해서 적어도 한 1,000억대 이상 순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는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원래 이 회사가 필러라든가 침상 피복제 어렵죠.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더마솔 이게 이게 바르면은 여기 이제 상처 치료하는 이쪽, 네, 그쪽 관련된 쪽인데 죄송합니다. 원래 콜라겐 흡수하는 뭐 이쪽에서도 더마셀 이런 건가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그 비슷한 거, 네. 이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뭐 TNL이라든가 그런 쪽과 함께 강자의 모습을 보였다가 치료제 쪽으로 가면서 좀 강한 주가를 이끌어내는 거는 좀 오버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어떤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영역들은 좀 지났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BNC는 그래서 OX 의견 나뉘어졌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LNF, 후성, 에코프로비엠 이런 그동안 최근에 상승했던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좀 밀려나고 있습니다. LNF의 경우에도 현재 주가 살짝 보시면요. 전거래보다 6%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두 분이라면 이 하락을 기회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놓아줄 때라고 보시겠습니까? OX로 확인해 보죠. 이번엔 5로 일치가 됐는데요. LNF 사실 오늘 빠지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쉬어갈까 쉬는 타이밍일까 나도 같이 쉴까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 의견을 주셨네요. 네, 그냥 지금 시장에서 주도 섹터는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주도주가 쉴 때는 기회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LNF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에코프로 BM 등 어떤 양극재 관련된 쪽에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떤 첨가제 관련된 쪽에서 2차 전지 소재 쪽이 그렇게 사고 싶은데 네. 언제 좀 조정이 들어오나라고 하게 되면 또 막상 조정 들어왔을 때는 또 기다리게 됩니다. 막 또 언제 샀나 했던 부분들이 또 얼만큼 빠지나로 바뀌면서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 쪽에서는 추가적인 조정권을 한번 이용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중소형주 쪽에 대한 흐름들이 그렇게 썩 우호적인 성경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어떤 며칠 전보다 싸졌다라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은 약 한 2, 3일 정도는 지켜보시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전략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는 LNF가 갖고 가야 될 가장 큰 숙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대로 그 정도의 규모의 추가적인 수주가 들어오는지 특히 에코프로 BM이 한 10조대 정도 장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증설이 더뎌지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낙수 효과도 LNF 쪽에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또 이런 공시가 나오게 되면 수주 공시가 나오게 되면 또 하나의 탄력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NF 주도주들의 경우에는 조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주 들고 갈지 팔아야 될지 체크해 보죠. DL입니다. 글로벌 석유사 인수로 성장 동력이 본격화됐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DL에 대한 두 분의 평가는 어떨까요? OX로 체크해 보죠. 네, 이번에도 5로 일치가 됐는데요. 한민재 팀장님, 성장 동력이 본격화됐다라는 이 단어가 투자자분들에게 솔깃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런 부분을 이제 염두를 하고 이제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1.8조를 들이고 클레이튼을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인수가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지금 DL의 지금 시총을 보면은 DL의 시총이 이제 1.6조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DL의 몸집보다 더 크게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외형 성장이 지금 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외형 성장이 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의 또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고 있고요. 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SBC라는 거를 이제 제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이게 지금 세계 1등입니다. 이게 스타일앤 블로코 폴리머라고 하는데 이게 뭐 위생용 접착제나 의료용품 그리고 뭐 5G 통신 케이블, 뭐 자동차 내장재 이런 부분에 좀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세계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그래도 좀 많이 컸었던 회사를 지금 인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지금 제조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R&D 센터도 5개 정도 있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굵직한 회사를 인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레이튼이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생산량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판매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뻗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DL 케미칼이랑 같이 이제 기술력을 좀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 DL이 좀 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레이튼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석유화학 관련 특허를 800개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석유화학 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핵심 소재가 국산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번에 DL이 클레이튼을 인수를 하면서 이런 석유화학 핵심 소재 관련 신소재 관련 부분에 좀 국산화가 가능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오늘 8%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고가는 10% 정도인데 충분히 이제 우상향 곡선을 그려 나가면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DL 케미칼과 이제 콜라보를 통해서 시너지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말씀드린 외형 확장 그리고 특허를 통한 이제 국산화가 가능해진다 이런 부분이 좀 이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L 7.64% 상승하고 있고요. 두 분 모두 O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장이 마감하기 전에 저희가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또 건져볼 만한 종목 무엇이 있을지 두 분에게 마감에 산다로 여쭤보겠습니다. 마감에 산다 키워드부터 보시면요. 한민재 팀장님은 전고체 배터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아일럽도 이러시깁니까? 네, 키워드입니다. 네. 어떤 뜻이에요? 아, 저 먼저인가요? 아니요, 그냥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네, 일단 강아지 좋아하시죠? 앵커님? 좋아하죠. 네, 좋아하시게 예. 댕댕이처럼 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일단 지금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위기가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바뀌었죠. 아. 예,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 같아서 네네. 그 관련된 종목 쪽으로 찾아봤습니다. 관련된 종목이 있는군요. 한번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여전히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는 한민재 팀장님입니다. 맞습니다. 종목으로 바로 들어볼게요. 마감에 산다 두 분의 선택은 노터스와 CIS고요. CIS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자면요. 네, CIS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사실 주가가 네. 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제 생산 설비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요타가 이번 달 7일에 그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또 약간 후끈후끈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 사실은 2000년대부터 계속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해오면서 관련 특허가 이제 1000개가 넘습니다. 이게 전체 시장의 한 40% 정도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도요타가 약간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서 선두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도요타를 통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시장 규모가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CIS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국내에도 이제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도요타보다 많이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국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2027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LG 엔솔이나 삼성 SDI가 지금 CIS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CIS의 지분 투자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관련해서 지금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삼성보다는 LG 쪽이 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LG가 지금 그 샌디에이고 연구팀이랑 또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서 또 성과를 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원래 이제 상온에서는 그 충전이 안 되고 네. 60도 이상에서 충전이 되는데 25도에서 충전이 될 수 있게 지금 연구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력이 계속해서 보완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상용화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CIS가 이제 뭐 다른 뭐 양극재가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양극재만큼 또 이제 후발주자로 또 발돋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좀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거의 다 이제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뭐 CIS는 저는 그에 반하면은 그렇게 많이 올랐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근에서 한 17,000원, 16,000원 부근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이제 전고점이 한 2만 원을 돌파를 했었는데 2만 원 정도 잡고요. 목표가는 그리고 손절가는 한 14,000원 정도 잡아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로 CIS 이야기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가 14,000원이고요. 이번엔 김민수 대표님, 댕댕이를 사랑하는 김민수 대표님, 노터스 갖고 오셨어요. 네, 이번에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죠. 강아지가 먼저다. 이러면서. 네.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그거 하신 것 아니었나요?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개고기를 식용을 금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반려동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이 회사는 원래 비임상 실험, 그러니까 신약을 비임상 실험하는 CRO 관련된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효성 실험에서 특히 이제 동물의 임상 실험을 같이 병행하는 이런 유효성 실험에서 분야 국내 1위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들의 부각은 받는데 또 하나 지금 반려동물 관련된 쪽으로 진출하는 게
포스트바이오 그리고 또 VS팜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 반려동물 비즈니스로 들어가는데 쿠팡에 반려동물 용품을 공급하면서 변화가 들어가서 지금 보니까 유의미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대한유팜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대한유팜은 동물 의약품 관련된 쪽의 강자죠.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저점에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적도 안정적입니다. 한 2018년도부터 안정적인 실적 가져오는데 올해 매출이 한 600억 넘어가면서 한 10%대 이상 증가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한 20% 늘어서 100억대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렇게 크게 실적 가지고 고민 안 하는 종목이다라고 봤을 때 약 한 29,000원대 부근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되 지금 주가 탄력은 아직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계속 어떤 이슈가 나와야 또 부각을 받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 33,000원대, 손절가는 27,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터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공개된 또 저희가 소개해드린 종목인데요. 목표 주가 33,000원, 손절가 27,500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오늘 이제 장 마감하기 직전인데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1에서 2% 급락을 보여주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특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장의 하락 요인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은 이 시장을 어떻게 이겨내시겠는지 의견 듣고 싶네요. 네, 이겨내긴 이겨내야 되는데, 뭐 적극적으로 이겨내는 것보다 이 흐름이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환경이 좀 비우호적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에너지 가격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부담은 커지는데, 조만간 테이퍼링 한다고 그러고 있죠. 게다가 중국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력 관련된 문제도 한 50%밖에 공급 안 되다 보니까 네. 잘못하면 실물 타격 받을 것 같고 또 헝다 이슈도 있고 그러면 실물도 약간 흔들리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직격탄을 맞은 게 지금 코스닥이 2%대 하락하는 이유는 정부 정책 때문이죠. 일단 가계대출도 계속 압박을 들어오는 가운데 이제 신용도 줄여라.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한테 10%에서 20%포인트 정도는 줄여야 된다. 그러면 지금 신용이 25조 가까이 25조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 최대 20%까지 줄이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5조가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그에 따른 압박들이 중소형주 쪽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의 부담으로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흐름들이 단기간에 뭐 꺾일 것 같지는 않은 상황들이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 확인해서 적어도 금리나 어떤 물가를 자극시킬 만한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시장에 대한 변화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압축하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민재 팀장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뭐 일단은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오늘 좀 약간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환율이 좀 많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한 1,18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이 이제 추가적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고 이제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에서 계속 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홍다그룹도 그렇고 뭐 이번에 전력락도 그렇고 뭐 실물 경제가 지금 또 약간 좀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불안한 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미국에서도 지금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또 있습니다. 지금 30일까지 임시 예산안이랑 뭐 부채 그 한도안 이런 것들이 지금 종합이 안 된다고 하면은 1일부터는 셧다운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환율을 올리는 그런 좀 부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또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가 어쨌든 주도주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좀 가져갈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제약바이오들이 또 꿈틀대는 그런 상황이 또 있다 보니까 뭐 관련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